흑백 요리사의 위세가 여전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지난해 하반기에 방영된 이 시리즈는 100명에 이르는 참가자의 면면, 또 심사평가의 참신함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예능에 이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 한두 명의 얼굴을 내밀고 거의 모든 참가자 식당 매상이 두세 배로 뛰고 대기줄도 길어진 상황입니다. 저희 때는 맛따라 못따라 출연식당 이런 걸 간판에 붙여놓곤 했죠. 얼마 전까지는 생활의 달인 출연업소 이런 타이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흑백 요리사 출연한 아무개 식당으로 재편되는 느낌입니다. 이들에 관한 화제거리가 거의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흑백 요리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맛집 문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맛집 문화의 부작용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한마디로 외식 자영업 양극화가 지나칠 정도로 커진다는 겁니다. 흑백 요리사, 출연 요리사가 있는 집에는 예약도 힘들고 줄도 한두 시간 이상 서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외식 업체는 지금 파리를 날리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비상계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통령 체포 거부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연말 대목 장사도 놓친 상황이죠. 시국 때문에만 외식 자영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한 번 외식할 바에는 돈이나 시간이 비록 많이 들더라도 맛집을 찾고 인증샷을 올리자, 이런 외식 소비 문화의 변화가 진작부터 양극화를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여기에 방점을 찍은 셈이죠. 다른 나라도 이런 맛집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유독 더 심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자동차 문화에 또 인스타 같은 소셜 미디어 문화까지 결합해서 일상적 외식은 많이 줄고 있는 반면에 지르는 식의 이제 고가 맛집 기행이 유독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잘 되는 집은 뭔가 잘 되는 요소가 있고 안 되는 집은 그럴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맛집으로 소문난 곳들의 경우에 이번 흑백 요리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미디어와 유행의 영향이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들 말고도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외식 자영업자들 많습니다. 또 하나는 소문난 맛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가 과연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만큼 큰 것인가 하는 점도 짚어봐야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터무니없는 맛과 서비스로 자영업 생존 가능성이 없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맛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이런 곳들도 많습니다. 단지 매스미디어나 소셜미디어 통해서 유명세 타지 못했다고 폭발적 성장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소비자들이 그저 유명한 집 나도 들렀다는 걸 알리려는 욕구가 큰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외식 자영업의 어려움은 쉽사리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내수가 좀 살아난다고 해도 그 덕을 못 볼 겁니다. 정부도 지금 내수 진작을 위한 자영업 지원 정책들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하는 정책이 나와도 그 수혜는 특정 계층만 누리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맛집 문화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대다수 외식 자영업자 생존율이 갑자기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부터가 그래 볼 생각입니다. 이름난 맛집에 줄 서거나 예약대기를 걸어놓기 전에 야, 괜찮은 집인데 소문이 덜 난 집이네, 이런 곳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맛집 문화에 약간의 성찰만 곁들인다면 외식 자영업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유명한 맛집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성시경 씨 같은 분들도 이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